자, 물질대사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질대사 보면은요, 물질대사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은 신진대사라는 표현은 좀 들어보지 않았니? 그치? 신진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대사자가 그냥 교환, 물질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냐?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린 물질대사라고 이야기해요.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밥 먹으면 소화도 시켜야 되고요. 또 뭐 술 먹으면 알코올 분해도 시켜야 되고요. 또 뭐 있을까? 우리 몸 모든 세포들은 다 무슨 호흡 한다고? 세포호흡이라는 거 한다 했어. 그치? 세포호흡의 반대 과정으로 식물이 하는 거 뭐 있지? 광합성 같은 거 있죠. 그럼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물질대사인데, 사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각해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 연소 반응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때? 굉장히 이제 온도가 높아야지 일어나는 반응이야. 근데 우리 몸은 그 정도 온도까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연소 일어날 때까지, 연소가 일어날 만큼 그 정도 우리 몸 온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은 도와주는 놈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도와주는 놈이 누구냐? 바로 효소라는 거지. 그래서 물질대사는 첫 번째, 반드시 효소라는 게 관여합니다. 첫 번째, 효소가 관여하는데 중요한 건 관여하는 거지 참여하는 건 아니야. 반응에 직접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뭐 할 거냐면 재사용할 거거든요. 반응이 직접 거기 출전 선수가 아니라 그냥 감독해주는 역할 정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색깔 좀 맞출까? 두 번째로는요,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해요. 에너지 출입이 동반돼.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혹은 나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에너지 흡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혹은 에너지가 나가면 방출. 둘 중 한 개는 반드시 동반된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한번 종류로 가볼게. 물질 대사의 종류 한번 가보면요. 첫 번째,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화작용이라는 거 있는데, 나 요렇게 안 쓰고 봐봐. 좀 작은 물질들, 저분자 물질이 있고요. 좀 커다란 거, 저분자 물질 뭐 이렇게 있다 칠게, 대충. 자, 그 다음 고분자 물질이 있어, 큰 거.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가 되려면 어떤 게 에너지가 더 크겠어? 얘가 에너지가 더 커 보이지 않니? 그치? 그럼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가 될 때 에너지를 어때야 될까? 흡수해야 되겠지. 에너지 대사를 했으니까 에너지가 이땐 들어가야 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방출해야겠지. 반대니까 방출. 이렇게 되는데 각각 반응 이름이 그래서 두 가지야. 반응은 두 가지인데, 저분자,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거, 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걸 무슨 작용이라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얘가 동화작용이에요. 얘네가 이 작은 놈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크기가 커졌다 라고 보면 돼. 같아졌다, 동화되었다 라는 표현 쓰잖아.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 이게 동화작용이고요.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쪼개져서, 크게 하나로 있던 고분자 물질이 쪼개져서 작은 여러 가지의 저분자로 쪼개지는 이 반응을 이화작용이라 합니다. 달을 이자 써서 달라진다, 서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랑 거의 같은 말이 있어. 거의 같은 말이, 지금 보면은 동화작용은 뭐 한다고? 에너지 흡수한다 했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린 뭐라 하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열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화작용은 그럼 반대로 에너지 방출하니까 무슨 반응? 통과해서 했죠. 흡열 반응의 반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됐죠? 남겨놨지? 봐봐. 뭐라고도 하냐면 동화작용은 방금 얘기했잖아. 작은 분자들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분자가 되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물질이 뭐 했다? 뭐 했다? 합성했다.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합성. 그럼 반대로 얘는 이게 뭐야? 분해. 그래서 동화작용과 같은 말이 그냥 다 세트라고 보면 돼. 동화작용은 물질의 측면에선 합성, 얘네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 합성이고요. 에너지의 측면으로 봤을 땐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큰 분자가 여러 개의 작은 분자로 쪼개지니까 이건 분해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에너지 입장에선 발열 반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반드시 도와주는 누가 있어야 된다. 그치? 효소가 있어야 한다. 효소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에 뭐가 있냐? 아주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보면, 동화작용은 너희 합성자 들어가는 거 아까 뭐 있었어? 식물이 하는 거. 그치? 광합성.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머리카락, 우리 몸 안을 이루는 게 대부분이 단백질이잖아. 머리카락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적혈구 헤모글로빈 단백질, 피부 콜라겐 단백질, 근육 액틴, 마이오신 단백질, 다 단백질이야. 우리 손톱 이런 거, 발톱 다 단백질이잖아. 이런 단백질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 이런 거 일어나겠죠. 그 다음 혹시 중학교 때 기억날까? 중학교 때 뭐 기관계 통합적 작용 뒤에서도 할 거야. 할 건데 배설계에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혼자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잠깐만 어차피 할 거야.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좀만 참고 들어봐.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여러분 안 배운 게 아니야. 근데 자,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나와. 근데 그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걸어 다니면서 오줌을 배출할 수가 없잖아. 방광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독성이 너무 강하면 저장하고 있기가 힘들지. 그래서 독성을 좀 약화시켜줘. 어떻게? 암모니아를 했다가 이것저것 붙여서 좀 독이 약해지게 만드는 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요소 합성 같은 게 있죠. 요소 합성. 또 뭐 있을까? 또 보면은 우리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 우리 몸속에 혈당량이라는 거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했지. 근데 우리 몸속의 혈당량은 피 속의 포도당의 양,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그럼 안 돼. 안 된다고.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줬어?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합성해줬지? 글리코젠. 이번 교육과정에선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해준다 이런 얘기 했어요. 됐죠? 이런 거 지금 다 합성자 들어가잖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동화작용 이런 게 있고요. 이화작용은 쪼개는 거니까 제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밥 먹으면 입에서 잘게 쪼개고 위에서도 침 아밀레이스 위에서도 위액 나오고요. 소장에서도 그치? 계속 뭐 하는 거야? 소화시키는 건 잘게 쪼개는 거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쪼개는 거죠. 그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치, 광합성 반대니까 세포호흡 있겠지. 세포호흡도 크게 봤을 때는 이화작용이라 볼 수 있고요.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 알코올, 우리 몸에서 섭취한 알코올을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겠지. 나만 섭취할게. 알코올 분해 같은 거 전부 다 분해자 들어갔잖아. 이화작용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했던 거 혈당량이 부족해져. 내가 밥 안 먹었어. 그러면
혈당량 맞춰주려고 다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종류는 이렇게 있고요. 지금 얘네가 다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소화할 때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들. 소화 효소, 뭐 있었어? 치매는 아밀레이스라든지,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뭐 이런 거. 중학교 졸업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지금 봐봐.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흡열 반응이라고 했어, 내가.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잖아. 그러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봐봐.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이후 언제가 에너지의 양이 많아. 그렇지? 반응한 이후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니까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에너지 흡수.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내가 반응하기 이전보다 반응한 이후에는 에너지가 더 많겠지. 요렇게 되는 게 동화작용 그래프고,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은 어떻게 나와?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이잖아.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에너지 줄어드니까 요렇게 방출되는 거지. 이때 반응물이 뭐야? 이쪽이 반응물이, 반응하기 전이 반응물이야? 반응한 이유가 반응물이야? 반응하기 전이 반응물이지. 이거 내가 얘는 생성물이죠, 생성물. 반응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건 생성물이지. 근데 애들한테 꼭 반응물부터 물어보면 자꾸 여기가 반응물이래. 생성물부터 물어보면 여기를 생성물이라 하거든. 반응물부터 물어보면 여기가 반응물이래. 반응할 때 반응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반응물이다. 이게 반응물이에요. 그럼 지금 봐봐. 얘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 반응이고, 얘는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반응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뭐야?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 뭐가 더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지. 얘는 반대.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반응물이라고? 반응하기 이전, 여기가 반응물이라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생성물이죠.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 반응하기 전이 반응물이야. 반응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반응물이다라는 거. 그럼 이때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 뭐가 더 많은 거야? 뭐가 더 큰 거야,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봐봐.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실제로 이거 내가 그래프 그려줬지만 이게 뭐야? 이화작용의 그래프. 얘가 동화작용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실제로는요. 이화작용 그래프 한번 볼게. 실제로는 이렇게 반응 안 일어나. 봐봐. 야,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원래 에너지만큼 그대로 반응이 뚝 일어나면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반응이 쑥쑥 일어나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정확하게는 그래프가 요렇게 돼. 요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뭐라 하냐? 다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 얘를 뭐라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활성화 에너지. 다시 뭐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게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라고요. 됐죠?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효소가 해주는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활성화 에너지 낮춰줘.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이잖아. 낮춰준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거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반응이 일어나게끔. 요렇게. 됐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 이러면은 원래는 내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됐어.
근데 지금 어때? 이만큼만 넣어줘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 효소는 뭐 해줘야 돼?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효소잖아. 그래서 효소를 뭐라 하냐면 촉매라는 거거든.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다 촉매야. 촉매는 뭐가 있냐면 정촉매가 있고요. 부촉매가 있어요. 정촉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정촉매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이게 정촉매야. 반대로 부촉매는 뭐겠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준다. 이게 부촉매거든.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면 반응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반응이 잘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부촉매는 오히려 우리 몸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반응 속도를 늦춰주는 이런 게 부촉매다. 라고 봐주면 되는데, 효소는 우리 뭘로 보면 되냐면요. 정촉매라고 흔히 보시면 되고요. 효소를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놈이지. 이 촉매가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 촉매거든. 근데 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얘를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도와줘요. 생체 촉매라고도 이야기해요. 생체 촉매. 그래서 촉매라는 용어 들리면은 뭔지 찾아줘야 돼. 촉매는 저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뭐겠어? 정촉매다라는 거지. 반응 잘 일어나게. 광합성 잘 일어나야겠지. 소화 잘 일어나야겠지. 세포호흡 잘 일어나야겠지. 이런 것들. 잘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촉매다라는 거죠. 됐죠?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해주는 게 부촉매다. 활성화 에너지 개념 하나 잡고 가고, 활성화 에너지 애들이 이화작용일 때는 좀 잘 찾는데 동화작용일 때 잘 못 찾더라고. 봐봐. 일단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파란색인 거지.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고. 그러면 요게 활성화 에너지야.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얘가 된다는 건데, 봐봐. 애들이 동화작용으로 가면 활성화 에너지를 잘 못 찾아. 문제에도 많이 나오거든? 동화작용은 요렇게잖아. 얘는 어떻게 될 거냐? 활성화 이렇게 될 거거든, 사실은.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봐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봐봐. 이렇게 나오지. A, B, 자, C. 다음 중 활성화 에너지는 뭐야? 활성화 에너지는 C가 되겠죠. 얘가 활성화 에너지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반응물 에너지에서 피크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라 생각해.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피크까지, 제일 높은 지점까지,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해주면 잘 찾더라고. 아까도 마찬가지죠. 이화작용일 땐 어떻게 된다고? 이화작용일 땐 잘 찾는데, 이화작용일 땐 어떻게 된다고? 반응물부터 피크까지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고, 동화작용일 땐 반응물에서 피크까지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다라는 거죠. 됐나요? 요거 한번 잡아주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물질대사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어. 일단 첫 번째, 물질대사 반드시 누가 관여해야 된다?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반드시 출입해야 돼?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해야 한다. 세 번째, 물질대사 종류 두 가지 있었는데,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물질대사가 뭐야? 동화작용.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에너지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흡수하니까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됐죠?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게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고요. 에너지 이때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되니까, 방출해야 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물질대사 종류 이렇게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촉매에 대해서만 조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이 효소가 무슨 촉매라고?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생체 촉매, 그리고 대부분 정촉매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효소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고요. 또 봐봐, 연소라는 것도 결국 이런 거야. 포도당을 연소시키면 결국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 에너지가, 근데 연소는 반응할 때 에너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방출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몸에서 막 우리 소화시키는데 막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밥이 내려가는데 소화를 점점 시키면서 에너지가 점점 방출되고 있으니까, 소화는 에너지 방출되고 있으니까 밥 먹는데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쭉 보면은 빛이 나니? 열이 나? 아니 그렇지 않지. 막 내가 밥 먹으면은 소화시키면은 막 우리 몸 안에서 빛이 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얘는 연소 같은 건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 한 번에 에너지 확 방출, 이건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같은 거, 소화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뭐라 하냐면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든 소화든 효소라는 놈이 도와줘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단계적으로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게 해준다. 에너지를 조금씩 빼는 거야. 조금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각각 이 효소들이 다 달라. 얘를 이렇게만 요 단계까지 해주는 효소가 있고, 요 단계까지 해주는 효소가 있고, 요 단계까지 해주는 효소가 있고, 각각 1대1 매칭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는. 그래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반드시 뭐밖에 못하냐면 녹말을 포도당으로까지 분해 못해. 엿당까지, 이당류의 엿당까지밖에 분해 못 시키고요. 얘는 탄수화물한테만 작용한다는 얘기지. 펩신은 단백질에만 작용해. 라이페이스는 지방에만 반응한단 말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거를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인 기질특이성, 1대1 반응한다라는 거지. 딱 한 놈이랑만 반응해요, 얘는. 효소의 두 가지 특징 통과 때 했을 텐데 뭐 있었죠? 첫 번째, 관여하는 이유가 참여 안 하고 뭐 한다? 나중에 재사용한다. 효소 재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반응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놈인데, 얘는 이 단계마다 소화효소가 각각 다르다고. 이게 뭐라고? 1대1 반응한다? 기질특이성. 이건 사실 통과 내용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